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 거북이 DJ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나는 돈에 미쳤다. 젠 신체로가 쓰신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그런 의욕이 없으신, 필요하신 분들에겐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1, 외로워도 슬퍼도 부자인 게 낫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하는지를 이러쿵저러쿵 떠들기를 좋아한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매우 잘 받기에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하는지를 타인의 뜻에 따라 정한다. 그쵸.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들을 억지로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타인의 뜻에 따라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좋아하면 안 돼 쪽으로 더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도 많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몇 년 혹은 평생 자신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상황에 머무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거짓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좋아하고 옳다고 느끼는 일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기대하는 일을 하려 한다. 일례로 내가 악취나는 재정 구더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음에도 도로 구덩이 안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 시도는 월러스 워틀스라는 작가가 쓴 부의 비밀과 관련이 있다. 내가 어떤 이유로 그 책을 집어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유야 무엇이든 다 가능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고개를 도저히 왼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대학교 때부터 쓰던 요 대신에 매트리스에서 자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집에 있던 촛대를 선물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 책의 첫 문장을 단어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기억한다. 그만큼 이 책이 인생책이 된 거죠. 여러분들께도 나는 돈에 미쳤다라는 책이 어쩌면 인생책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계속 읽어보세요. 어떤 돈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나는 왜 살지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계속 이런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책들을 계속 읽으면 언젠가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많은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기회와 시간의 부족,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저도 예전에는 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난 그냥 조금만 벌어서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아예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크게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백만장자다. 그러기 위해선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했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스스로 이 부자가 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허락하셔야 돼요. 진정한 삶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석양을 바라보고 신나게 떠드는 아이의 웃음을 들으며 즐거워하는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을 즐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나는 수없이 봤다. 주변에도 있고, 그쵸? 관찰을 해보세요. 저 자신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돈 버는 일을 이야기할 때 왜 이런 화제가 나오는 것일까? 언제부터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는가? 어쩌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당신이 부를 추구한다고 해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거나 강아지를 안아준다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실 제대로만 한다면 이런 즐거운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쏟을 수 있다. 부자가 되면 더 많이 오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모임에 참석하려고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커피를 사 마시며 괜찮은 옷을 차려입고 놀러 나가고 늘어난 빚더미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릴 수 있다. 당신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것을 걸음 삼아 멋지고 훌륭하게 자신을 꽃피워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야? 당신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하셔야 됩니다. 부유함은 진정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의 액수는 당신이 누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도 무임승차할 순 없다. 우리는 성장, 행복, 추구, 자기 표현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데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이다.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데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서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일단 먼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큰 돈을 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부터 남에게 뒤져져서는 안 되며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온갖 생각이 들어차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느끼는 자기 생각이다. 따라서 자신의 직감과 마음에 기울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남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행복, 그러니까 남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좋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계속 연습을 하세요. 나는 이거 뻔한 말이지. 저도 그랬어요. 이거 뻔한 말이잖아. 하지만 남에 의해서 남이 좋아서 하는 거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나는 왜 살지라는 의문이 계속 들면서 우울하더라고요. 나는 왜 살지? 제가 예전에 심하게 다이어트 강박증 걸렸을 때, 예전은 아니지만 지금도 약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결국 제 자신을 위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르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잘 안 잡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살찔까봐 사회생활에 대한 도전도 거의 안 했어요. 정작 제 행복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남에게 어떻게 해 보이고 싶어서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작 진짜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결국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마르게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절제력을 기르고 싶어서 통제력을 기르고 싶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직감과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욕망에 따라 사는데 필요한 돈을 모두 번다고 해서 곧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 한다. 탐욕은 빈곤과 마찬가지로 결핍된 마음에서 생긴다. 그 탐욕은 빈곤과 마찬가지로 결핍된 마음에서 생긴다.
결핍은 자기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삶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유리잔으로 보는 상태이다. 결핍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자기는 훌륭한다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돈을 써버리면 다시는 자기 수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면서 계속 아끼고 아끼려면 아낄 생각만 하는 거죠. 돈은 돌고 도는데 또 벌면 된다라는 생각은 없고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에서도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 자신한테도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마저도 아끼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결핍돼요. 결핍되면 어떻게 풀어지게 되냐면 음식으로 풀어지게 돼요. 과식, 폭식.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면 제가 어느새 음식에만 집착하고 음식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강했어요. 일시적이잖아요. 음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면 허무해요. 일시적이니까 그 상태에만 좋고 그럼 또 다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핍된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떠올려 보면 주변 사람들, 친구,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리고 내가 정작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었고 되게 우울했었어요. 지금도 약간 있었는데 이런 과거가 있다면 내가 우울한 상태를 그냥 나는 우울해 이런 게 아니라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체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체적으로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내 가치관은 뭐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결핍은 어떤 탐욕, 음식에 대한 탐욕, 친구에 대한 탐욕, 어떤 탐욕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 마음의 결핍은 자기 자신을 가장 큰 부분은 일단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챙겨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챙겨야 그 모든 게 잘 풀립니다. 그렇지만 이거 외에는 또 다른 탐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탐욕은 정도가 지나치면 무엇이든지 유익하지 못하죠. 폭식은 거식증만큼이나 치명적이기에 탐욕은 위험하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은 고상하지 않다. 그것은 좋은 욕망을 낭비하는 짓이다. 그리고 세상을 더 많이 누릴 유일한 기회를 부인하는 행동이다. 세계는 돈과 권력이 서로 뒤얽혀 있으므로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면 돈을 이용을 해야 돼요. 사람의 심리는 어쩔 수 없어요.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많이 벌 권리,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쓸 자원만 있다면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을 알아냈을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알아냈을 때 뒷받침되는 돈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 돈을 벌 준비. 네, 그 다음에
누구인들 자유와 선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유와 선택.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죠. 그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게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게 없으면 마음이 불안정할까를 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단 돈이 없으면 불안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이 없으면 불안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할 일, 직업이 없으면 불안해질 것 같고요. 내가 어떤 거에 몰두할 대상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대상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돈이 하나인 거예요. 대중의 생각과 달리 부자도 그냥 사람일 뿐이며 본래 추잡하지도 않고 강탈당해도 싼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에 산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깊숙이 잠재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부자에 대한 고정관념, 나쁜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런 거예요. 차라리 자신이 부자임을 자각하고 부자에게 배울 점을 배우라는 거죠. 아무튼에 이는 어떤 모습이든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유를 부여해야 돼요. 나는 부자다. 나는 저 건물을 못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건물주인이다. 난 4천억 자산가다. 이렇게 자유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이미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당신이 이런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즐거움에 취해서 원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아니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가지는 사람 말이다. 유튜버를 통해서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부러웠어요. 어떻게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이렇게 행복하다는 감정을. 저도 느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느낄 자격이 있는 거죠. 행복이라는 감정을.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있다라는 감정을. 취미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씩 찾아보고 있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중요한 존재예요. 서로 경쟁자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특별한 자아로 이 세상에 특별한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한다. 당신의 재능과 능력, 욕구는 성공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 누구나 다 능력이 있어요. 각자 고유의 능력이 있기에 누구나 다 그 고유의 능력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발휘를 하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세상과 공유하면 그 세상도 더 좋아지겠죠.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위대함을 타인과 나누는데 필요한 만큼 부를 쌓아야 한다. 부를 쌓아야 한다. 그래서 돈에 미친 사람들 예시를 보면요. 7개월 만에 연수입을 2만 달러에서 14만 5천 달러로 늘린 54살 찰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에 늘 돈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지한 자기 성찰 끝에 안 사실이 있다. 나는 결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아버지는 자녀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다. 아버지 행동을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고 이를 곧 진실이라고 여기게 됐다. 그래서 평생 이런 생각이 성공을 방해하도록 방치했다. 그러다가 내 훌륭한 점을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성공을 방해하도록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바뀔 수는 없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비생산적인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 생각할 시간에 나는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평생 이런 생각이 성공을 방해하도록 방치했다.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앞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생산적인 사고 방식으로 치환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내 훌륭한 점을 되새기면서 내 장점을 되새겨야 돼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과 물건, 그리고 아직 얻지 못한 것에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다.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다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상황이든 간에 나는 만족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큰 걸 바랄수록 더 큰 걸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걸 바랄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주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도 말이라도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돈이 안 들잖아요. 좋다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한번 살아봅시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런 유튜브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취미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음식에만 집착하던 내가 이런 유튜브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배부를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감사한 일들을 말해보세요. 가족이 있어서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내 주변에서 지지자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 마인드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생산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러자 성격이 바뀌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또 자기 개발을 위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배운 것도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수백 번씩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구직 면접을 연습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된 것은 나를 고용한 이와 주변 사람보다 내가 더 지식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을 안 사실이다. 여러분도 한번 책을 원래 잘 안 접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의 공유를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그럼 내가 생각이 늘어난 걸 느끼면서 어떤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책 중독에 걸렸어요. 지식 중독.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된 것은 나를 고용한 이와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식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을 갖췄다는 것을 안 사실이다. 이게 진짜 저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자기 자신감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런 주변 이들보다 내가 더 지식이 풍부하고 더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조금씩 원래 진짜 자신감이 낮았는데 조금씩 붙기 시작했어요.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마침내 직장을 옮겨 1년 만에 14만 5천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해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해야 될 게 긍정학원과 나는 부자 마인드이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 두 가지만 확언을 해볼까요? 해야 할 것. 감사 말. 그리고 뭐가 있었죠? 네. 긍정적인 생각과 네.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져봅시다. 내가 지금 부자라면 내가 뭘 하고 있을까? 행동을 하자. 부자의 습관, 어떤 사고방식이나 습관을 하자. 이걸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맨날 해봅시다. 그래서 네, 지금쯤 부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건 확실해요. 일을 하는 양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되게 열정이 넘치게 합니다. 그쵸? 이제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자기 개발을 위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희생까지 하면서 배운 것도 있대요. 그리고 수백 번씩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면접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부자들도 사람이에요. 연습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 개발. 네, 자기 개발과 연습. 꾸준한 연습. 또 긍정적 사고. 감사하는 습관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개는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딱 한 개를 정해보는 거예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을 내가 지금 뭐 할 건지. 저는 예를 들어서 책 편집을 스스로 배워보는 거. 영어 회화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은 매일 일기에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를 게을러 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감사합니다를 외쳐보세요. 그래서 이런 결과 이 분은 예전에는 진짜 약간 가난하셨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본 집 가운데 가장 좋은 집에서 살며 아이들도 예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다닌다. 처음 가져본 최고 비싼 차를 몰고 평생 가능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하던 호사를 누린다. 아직도 가끔 내 가치에 의구심이 들지만 계속 억누르려고 노력하면 떨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분이다. 그쵸? 여러분 혹시 귀찮아서 이런 행동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귀찮아서 안 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더 바빠야 돼요. 그냥 똑같이 바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 엄청 나중에 바쁜 것보다 삶은 균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리터 물을 다 마셔야 되는 게 삶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 1리터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짓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이걸 골고루 이렇게 마실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나중에 몰아서 마셔야 되냐. 골고루 마시는 게 좋죠. 이왕 할 거면. 그래서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 핸드폰보다는 자기 개발을 합시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고 진짜 내가 배울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챕터 1, 외로워도 슬퍼도 부자에게 낫다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